불의가 없다면 인간은 정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입니다. 세상에는 국제 표준화기구 기준으로 약 249개국의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대한민국처럼 글로벌 리더 국가로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별 시덥지 않은 헛소리들만 늘어놓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호감을 독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불의로 가득 찬 일본의 망언들이 하도 시끄럽다 보니 이렇게 계속되는 억지 주장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의가 인간 내면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을 깨워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전 세계 지식인들의 정의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에 있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후손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에 의해 과거 역사가 왜곡되는 상황이 우려스러웠던 독일의 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하여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두 교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를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로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 블로그에서 퍼온 글로 논문을 써서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입니다. 알렉시스 더든 역사학 교수는 최근 화상으로 열린 불신과 그 결과, 여성학 학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부인과 정의를 위한 풀뿌리 운동에 대하여라는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든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하는 위안부 관련 역사는 한국이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다. 이것은 모든 이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은 모든 이의 책임이다. 삶이 황폐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을 만들 수 없다. 인류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일 때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이론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든 교수와 램지어 교수의 인연은 지난 30년간 동료 교수로 친분을 맺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13일에는 램지어 교수가 문제의 논문을 작성하고 동료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더든 교수도 있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이메일을 받아본 더든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부 논문을 받아본 더든 교수는 해당 이메일을 읽은 뒤 곧장 답장을 써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야 램지어야, 이거 논문이 뭐 이따위냐? 아니, 위안부라는 역사에 있어 왜 한국인만을 표적으로 삼은 거야? 일본인은 어디 있고 중국인은 어디 갔냐?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무슨 논문이야? 이건 그냥 인종차별 공격이야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이 같은 더든 교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듣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환호를 받으며 용기를 얻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시간이 갈수록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 언론사인 CNN 방송도 거들고 나선 상황인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망언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소라고 불리는 전시공창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장기화된 정치적 논쟁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약의 역학관계가 모호해졌다. 그의 논문과 램지어 교수가 국제적인 항의의 대상이 되며 국제사회 공공의 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CNN에서는 더든 교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한국, 북한이 모두 램지어의 주장과는 달리 위안부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논문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CNN은 위안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흐르는 주제라는 해설을 곁들이며, 일본이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확인했지만 최근 일본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CNN의 보도는 전 세계의 언론사들에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잽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방영되는 포르투갈 방송 잽은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주요 이해 당사국들 간의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든 역사학 교수는 이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터뷰를 통해 독일이 나치 학살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동 유력 매체 알자지라도 게임 이론 논문이 한국 위안부의 아픔에 또다시 상흔을 냈다는 제목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그에 대한 반박 인터뷰 등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와 네덜란드 얀로프 오에른 여사의 당시 증언 내용을 통해 위안부의 실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매체들에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램지어 교수를 가짜 학자라 부르면서 일본의 반동주의자들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지지할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행위였다며 모욕했다. 그는 학자의 가면을 쓴 하버드대 교수라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세계 국가들에서 비판과 철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램지어 논문 발행 저널은 공식적으로 최종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 인쇄물로 이미 색인 작업과 기록물 보관 작업이 끝났으며 서점에 유통되어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지어 논문을 실은 국제법 경제학 저널은 공식 입장을 내며 개별 논문을 이미 온라인에 출고한 만큼 램지어 교수의 논문 역시 공식적으로 최종 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학술지 측의 행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10일 램지어 교수에 대해 역사적 증거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있어 조사 중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당연히 폐기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학술지 측에서는 전세계인들의 반론이 거센 상황이지만 끝까지 논문 철회나 삭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다수의 매체들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논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학술지 측에서는 저널 편집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제법 경제학 관계자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판매 부스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램지어가 이번에 판 키워놔서 야 이거 발행되면 수천만 부 팔릴 수도 있겠다. 이번에 한몫 챙기고 출판사 문 다 던지하자. 뭐 이런 생각이세요? 진짜 서점에 책 깔리기만 하면 셔터문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국제법 경제학에서 인정한 논문에 위안부는 자발적 의지로 행했다고 쓰여있다.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왜 한국에서만 이 같은 진실에 대해 반대하냐면서 위안부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학술지 측의 행보에 대한 후폭풍은 벌써 출판사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학술지에서 근무하는 부편집인들이 이따위 회사에 양심을 팔아가며 돈을 받느니 그만두겠다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심각하다고 본 부편집인들은 편집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30명쯤 되는 부편집인 대부분이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램지어 논문을 어떻게 검토해 왔는지, 철회 절차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 논문이 법 경제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무엇보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이 같은 부편집인들의 서한에 편집장 4명은 곧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편집인으로 근무 중인 마리아나 파젠델러 교수는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사임하겠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물러나지 않고 남은 건 내부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발행한다면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에이브럼스 교수 역시 사임을 고려 중이지만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아있을지 생각 중이다. 학문의 자유가 아무 학자의 논문을 실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램지어가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는가 했더니만 일본 우익 세력들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논문 발표를 강행했고, 일본에 매수된 국제법, 경제학 저널의 편집장들 역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논문 철회 자체는 다 출간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인들은 역사 왜곡을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역사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국교와 국가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학자이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애국 계몽운동가로 알려진 박은식 선생의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긴 들에서도 봄을 찾아온 민족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대한민국의 봄을 다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번 램지어의 논문이 미치게 될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미국과 중국이 대만 홍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달래기 위해서 회유책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분자들의 분열 활동에도 반대하고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의 간섭에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합의 견지라는 전제하에 어떤 대만의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도 환영한다. 리 총리가 말한 92 합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속내는 대만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접한 대만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리 총리의 발언 바로 다음 날인 12일 대만의 대륙위원회가 응답했습니다. 대만 민족은 대만을 왜소하게 만드는 베이징 당국의 정치 프레임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민족은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압력 행사와 양안 간 대립 조성에 반대한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을 져야 한다. 이어서 정확하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대만 정부는 국가 주권 및 민주 자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대만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겠다. 네, 중국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독립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 중국은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두 나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군사, 외교,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대만을 압박하고 있죠. 수시로 대만 영해를 넘나들며 위협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대만 남부 지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미국에게도 대화를 희망하며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 복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중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양국은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과 화해를 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리 총리는 미국과 화해는 하고 싶지만 대만 및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중국답습니다. 폐막식과 같은 날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보아야겠죠.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반중국 세력의 출마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이다. 일국양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인을 애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국양제란 한국과 두 체제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행보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말없이 강력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대만 해협에 군함을 투입한 것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사일 구축함 존피남이 작전의 일환으로 대만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만재 수량이 9,217톤으로 2017년 취역한 존피남은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 일대를 전개 중인 미 해군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소속입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행보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 미군은 어디든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미군 함정이 대만 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과 24일에도 각각 미국 구축함 한 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미군 함정의 대만 해협 통과는 거의 원리 행사로 굳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군 함정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대만 해협을 지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네, 대중압박 정책을 전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해협은 이제 늘 준전시 상황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군 대변인은 미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전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군함의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해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행위가 오는 18일에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선을 제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홍콩 선거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도 합니다. 물론 대만 해협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군은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영 언론인 광구시보는 존피남의 대만 해협 통과를 전하면서 제목을 또 도발이라고 뽑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이 수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군 지휘부에서 나왔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2050년까지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체하려고 속도를 내 걱정이다. 대만은 그 시점 전에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2020년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은 대만에게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며 지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미대사 역할을 하는 주미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처 대표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해서 세상을